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이배 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희배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또 이렇게 연결하게 예,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네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들 강원도 산불 현장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현장 좀 둘러보시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든가요? 그 강원도 산불이 이제 19년도에도 한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네. 당시에 한전의 송전탑에서 뭐 불꽃이 튀어서 이렇게 이제 산불이 크게 나서 굉장히 그때도 그 진화의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번 산불 역시 뭐 다 아시겠지만 최장 시간의 그 산불이었고, 뭐 이번에 가서 봤더니 뭐 그 전에 불탔던 산의 모습과 이번에 또 불이 난 산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좀 허망하다고 할까요? 진짜 가슴이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아무튼 뭐 이제 불을 다 이제 진화했고 껐기 때문에 이후에 정말 어떻게 이제 조치를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장 가서 들어보니까 그 비상소화 장치라고 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불 났을 때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 예,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진화를 위한 그런 좀 사업을 예산을 또 빨리 확보해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재민 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명 피해가 다행히 없긴 했지만 이재민 분들은 좀 몇 계시는데 이분들의 개별 상황에 따른 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현장의 목소리 듣고 뭐 이후에 그 정부의 대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왔습니다. 네. 자, 이 대선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여파들이 남아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순서를 이어가고 있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대선 패배 원인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나 뭐 욕설 파문, 아내 관련 의혹 이런 부분들에 있다라는 그런 취재 발언을 해서 뭐 네.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고 혹은 이거에 대해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제가 어제 이제 첫 비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그 정권을 이제 잡고 한 80%에 이르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였었는데요. 네. 2년 전 총선 때 이제 저희가 180석으로 굉장히 큰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솔직히 그때 득표율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기진 않았거든요. 지역마다 이제 근소한 차이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 이번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들보다도 꾸준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 실패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가장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두 분이 국민의힘의 그 대선 주자로 나오셨었거든요. 네. 이게 다 이번 정부 인사들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예. 보면 이번 정부의 이제 인사 실패, 뭐 내로남불, 편가르기 같은 나쁜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는 예.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등판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그 후보께서 거의 1년 동안 경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쉼없이 달려오셨거든요.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그 소진이 많이 됐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바로 선거의 그 책임을 또 맡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재명 후보를 또 네. 너무 이렇게 소진시키고 잘못하면은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최대한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원회가 새로 꾸려지고 저도 참여하면서 지난 5년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좋은 대책들과 방안들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3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법에 대한 따른 그 대장동 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고요. 민주당 특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특검안이라고 하면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인데 당장 야당에서는 이제 도둑을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꼼수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지명 방식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견들을 좀 좁혀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상설특검법에는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네. 특검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자신들이 특검을 이제 후보를 임명하는 식으로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특검의 임명의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국회에서 어떤 동의를 거치는 특검 후보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네. 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양쪽 당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서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다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털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부분에 또 남은 것이 계속 뭐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수사 범위 이재명 후보나 뭐 윤석열 당선자 모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 해야 특검으로 한번 의혹을 펼쳐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의혹을 떨쳐내고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 방점을 찍고 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공개발 특혜 의혹, 뭐 배임 혐의,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모두 다 하자는 거죠. 뭐 네. 서로 한쪽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러다 말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어느 한쪽 의혹만 해소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좀 여론을 모아주시면은 네네. 거기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당선자의 의혹을 빼고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과 좀 국민들이 함께 이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그런 그 범위 확대하는 것, 수사 범위 확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